안녕하세요, 닥터베니 임현빈입니다. 오늘은 연봉 협상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연봉 협상은 하기 전엔 되게 희망찬데 하고 나면 굉장히 찜찜한 게 연봉 협상이죠. 누구나 자신이 만족스러운 만큼 연봉 협상을 잘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연봉 협상이라는 말은 운동선수들을 제외하고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연봉 협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연봉 통지서에 가깝죠. 1년간 근무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연말에는 인사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연봉 인상률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봉 인상률을 반영한 내 연봉액을 가지고서 대부분 우리가 연봉 통지서라는 걸 받게 됩니다. 특별한 연봉 협상 절차가 없이 우리는 거의 서명만 하고 인사팀에 서면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연봉 협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연봉 통지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조금 다릅니다. 연봉 협상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고요? 연봉을 올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코 올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체계화된 인사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연봉 협상 제도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연봉을 올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연봉을 안 올려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연봉 협상을 1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매년 지정된 인상률 또는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서 그대로 연봉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연봉제라 하더라도 마치 호봉제처럼 매년 조금씩 올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연봉 협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 동료들보다 더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체계화된 인사 시스템 속에서 일명 사장님 마음대로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판단되는 친구들만 특별하게 연봉을 올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하죠. 우리는 인정할 수 없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쁨을 받는 친구들조차도 많은 연봉을 받는 친구를 못 본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많이 받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죠.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연봉 협상 제1원칙은 이 연봉을 알려주면 전 관둘 겁니다 라고 협박하는 거죠.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방문했었던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매년 자신의 입사일이 되면 거의 모든 직원들이 사직서를 두고 자신의 방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자신의 방은 누굴까요? 바로 사장실이죠. 한 직원 한 직원이 그 사장님께는 매우 소중했었기 때문에 매번 연봉 인상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 동안 인원수에 맞춰서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 연봉 협상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조직에서는 사직서를 내야지 연봉을 올려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인사평가 기준이 견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옆자리에 있는 친구들보다 내가 많이 받느냐? 이런 상대적인 평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신의 연봉을 동료 직원들과 평가하지 말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연봉 협상에 있어서 오늘 제가 5가지의 전략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분들은 매우 곤란해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일을 엄청 많이 만들어 드리는 일이거든요. 연봉 협상 전략의 첫 번째는 개인의 업적 근거를 많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사팀장이나 사장님들 또는 임원분들께서는 객관적 근거에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2가지 측면에서 자료를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업무의 양입니다. 본인이 하시고 계신 업무 분장표를 보시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양에 대해서 좀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나오겠죠.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을 파악할 때는 업무 분장표나 직무기술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직무기술서 등을 좀 확인해 보시면 본인의 업무의 양을 정리하고 업무의 범위를 정리하는 데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회사에서 중소기업이다 보니 직무기술서나 업무 분장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직무들을 치면 업무 분장표나 직무기술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발췌를 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째는 업무의 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해 했었던 프로젝트성 업무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프로젝트성 업무 속에서 본인의 성과와 역할, 기여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 부분에서 큰 어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전략은 외부 노동시장에서 본인의 가치에 대한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어필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직을 한다면 연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노동시장에서의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해당 직무에 2, 3년 차가 되신 분들은 대부분 동종업계에 계신 동료 또는 친구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지금의 재직하신 회사의 규모나 직무적인 유사성을 확인해 보시고 대략 노동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임금 수준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인사팀장이나 인사 담당 임원 또는 사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경쟁사의 임금이나 노동시장에 관련된 임금들에 대해서 그 수준 파악을 굉장히 잘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장님이나 또는 인사팀장에게서 그건 그 회사고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을 고르실 때에는 업종과 기업 규모 그리고 직무적 유사성들을 많이 고려해서 우리 회사랑은 달라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보들은 인터넷상에서도 꽤 많이 구하실 수 있어요. 제가 사이트 이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연봉 공유 사이트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연봉 협상 금액이 맞지 않다고 해서 사직서를 내시면 안 됩니다. 아니, 사직 의사조차도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금액 못 받으면 회사 못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직 의사 표현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협상 카드를 많이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직서를 낸다고 해서 회사 입장에서 다급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앙탈 부리고 땡깡 부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여러분들이 회사를 관둘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협상 금액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해라. 회사와 개인이 연봉 협상을 해서 개인이 이기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본인이 협상으로 얻으려고 하는 금액이 단지 50만원, 100만원이라면 충분히 협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500만원, 1000만원이 되고 회사의 임금 체계를 흔들 수 있을 만큼의 연봉 인상액을 요구한다면 회사는 절대 협상해주지 않을 겁니다. 다만 두 번째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외부 시장의 임금 가치가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건 협상이 가능하겠죠. 회사에서도 똑같은 인재를 들여오려면 그 정도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상 금액을 끌어내되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현재 연봉이 4천이고 회사는 4,200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4,500만원이 받고 싶은 거죠. 이 300만원의 갭이 회사에서 승인을 할 수도 있지만 임금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면 그렇게까지 협상을 안 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예 협상이 안 되고 4천만원을 유지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결국 4,200만원으로 사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그 300만원을 더 올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되 그것이 수렴이 되지 않는다면 4,200만원으로 일단 사인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사팀장을 할 때 이런 케이스에서 4천만원으로 계속 임금을 한 3-4달 정도 유지를 하면서 연봉 협상을 안 한 거죠. 결국엔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손해를 본 거예요. 회사는 손해를 보지 않았죠. 그럼 회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친구가 연봉이 안 맞아서 나갔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4,500을 줬어도 그 친구는 나갔을 거라고 회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액 자체가 뭐 800에서 1000만원 이 정도 큰 차이가 나면은 우리 회사 임금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1, 200, 300 정도의 차이는 회사의 임금 체계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개인의 차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속는 거죠. 내년에 사업 잘 되면 해줄게. 내년에 승진시켜줄게.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공수표를 남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연봉협상 때 더욱 그래요. 그리고 재량권이 없는 팀장이나 임원분들도 이런 공수표를 통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법은 최악의 수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소기업은 인사 시스템이 그렇게 견고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 지금 시켜도 됩니다. 연봉 인상 지금 해줘도 돼요. 그걸 왜 내년에 하는 거죠? 그래서 재량권이 없는 리더들의 약속을 순진하게 믿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연봉 협상에 임하시던가 아니면 이직을 천천히 준비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연봉 협상 전략은 당연히 첫 번째입니다.
회사는 합리적 판단을 중요시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에서 발을 빼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근로자들 중에서 이런 협상을 해온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친구들은 좋은 결과를 가져갔죠. 대부분 그런 친구들은 매일매일 쓰는 자기 업무 리포트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에 자신이 무슨 일을 했고 얼마의 많은 시간을 소모했으며 그래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그런 것들을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 그렇게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쓰기 싫어하는 그 1일 업무 보고서, 그 보고서의 효과를 연봉 협상 때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에 없는 연봉 협상 중소기업에 있다니 이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중소기업의 매력입니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연봉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잘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